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남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며 보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했노라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따가운 질책의 소리도 듣는 운용보고대회를 대면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함께 하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시간이 멈춘 듯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학년이 바뀌었지만 친구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계속 기다림만을 가진 채 언제쯤 우리가 한 교실에서 다시 웃고 떠들고 공부하는 날을 가질 수 있을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센터도 변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느라 많이 애썼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고 잘 버텨주며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준 청소년들, 선생님들을 수상하는 자리입니다.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 가까이에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늘 성원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잘 안전하게 멀리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네라는 아우성 소리가 제 귓가에 굉장히 크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 저희 센터도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우수청소년 소속 꽃동네대학교 성명 홍진수. 위 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도전하는 모습이 타의 모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활로 함께 웃는 청주의 미래를 밝게 밝혔기에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3일 청주시장 한범덕 대도. 축하드립니다. 박수는 조심스러우니까. 네. 표창장 우수청소년 지도자 소속 은호중학교 박선희. 위 사람은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청소년 지도에 성심을 다하였으며 나아가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위와 같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청주시장 한범덕 대도.
표창장 우수청소년 청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김지원. 위 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청주시 의회 의장 최충진 대독. 표창장 우수청소년 지도자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경희. 위 사람은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청소년 지도에 성심을 다하였으며 나아가 청소년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청주시 의회 의장 최충진 대독. 감사장 애운담 기획 조성환. 지역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계 협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하여 주셨기에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4일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김남진. 표창장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형재. 귀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 원장 신찬인 대독. 상장 방구석 위음축제 영상 공모전 3등 오창초등학교 김예서. 위 청소년은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한 방구석 위음축제 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4일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김남진. 상장 방구석 위음축제 영상 공모전 2등 세강중학교 박진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방구석 위음축제 영상 공모전 1등 용성중학교 유송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작가 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제 책 제목이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는 성장하는데 부모는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는 성장하는데 아이는 성장을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의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말의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반신 마비로 1년 반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진료를 받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어떠한 병명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마비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른 원인은 어떤 건지 자기들도 확실히 알 수 없다면서 무조건 한 달 동안 제 다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쇠와 연결을 해놔서 이 커다란 무게로, 초등학교 4학년이란 이 육체가 버텨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 정말 정밀 검사 다 해봐도 어떠한 결과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더 이상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반을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꼼짝도 할 수 없이 이 직각으로 몸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만 삐뚤어도 제 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늘 소리 지르고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 아버지만 보면 죽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막내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엄마가 꼭 일으켜 세워줄 거야. 매일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반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반을 누워 있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반 만에 제 발로 걸어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랑 그렇게 울어보기는 아마 제 삶에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다리로 인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의 기적은 저는 저희 엄마가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그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운다는 말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는 책을 내면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부모 교육을 모셨습니다. 부모의 대화, 아이와의 대화 중에서 어떤 부모는 자식을 리더로 세우고 어떤 부모는 자신이 팔로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아마 자식을 리더로 세우는 분이 몇 명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9명은 부모가 리더가 되고 1명은 팔로워를 시킬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가 팔로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인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죠? 내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히 내가 리더인지 팔로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느끼실 겁니다. 자식을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아이의 말을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잘못된 부분과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뿐이에요. 근데 부모가 리더인 집은 어떻게 해요? 정혜야 공부해. 남진아 너 숙제 언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아이들의 스케줄을 부모가 짭니다. 아이의 스케줄을 부모가 짜는 사람이랑 아이의 스케줄을 본인에게 짜게 만드는 부모와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식은 하나의 인격체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웠다고 다 내 소유품으로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중학교에 수업을 갔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 제 꿈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해요. 여자인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아들이 직업군인이야. 너 짱.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엄마는요, 저를 해군에 가라고 해요. 근데 저는 육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친구야. 너는 육군에 가고 엄마는 해군에 보내. 그렇잖아요. 군인은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내 군인을 가는데 엄마가 해군을 가라 그래? 그렇게 답답하면 엄마는 해군에 가서 해군을 하고 나는 가서 육군을 하면 되지. 그 순간 애들이 빵 터지면서 와, 선생님 짱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해군에 가면 더 좋은 조건, 아니면 해군에 가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걸 따져서 자식한테 가라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은 어때요? 내가 선택한 걸 가고 싶단 말이야. 내 꿈에 따라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그렇잖아. 뭐예요? 공부를 잘하래. 공부를 왜 잘해야 돼요? 공부를 왜 잘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죠. 돈 잘 벌어서 저보다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제가 아는 분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걱정거리예요. 돈이 많은데 왜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아이들의 꿈을 부모가 존중해주고 그 친구의 꿈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가 아니고 너 그 길로 가고 싶어? 좋아. 얼마든지 가. 엄마는 너를 믿고 기다려줄 거야. 이게 부모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아이를 시키지 않고 엄마가 다 뒤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꿈을 잃어가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자꾸 혼내요. 야, 네 꿈 뭐냐고. 없어요. 도대체 네가 몇 학년인데 아직 꿈이 없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 꿈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엄마도 대답을 못해요. 당연하지. 엄마가 꿈이 없는데 자식 보고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자식이 꿈이 없어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탯줄로 이어져 키웠다면 그러면 어떡해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근데 엄마는 꿈이 없는데 자꾸 자식한테는 꿈을 키우래. 그런 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자식의 꿈은 자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애는 20살에 꿈을 가지는 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의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각기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른데 왜 꿈을, 옆집에 정혜가 의사 된다고 내 아이가 의사 되라는 건 없잖아. 안 그래요? 꿈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 꿈조차 못 기다려주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셔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다려주는 것. 자꾸 꿈도 물어보지 말고 얘가 스스로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 애가 이렇게 했어요. 그날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는 게임을 30분밖에 안 했대. 근데 엄마가 야, 너 오자마자 계속 게임을 해서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런 식으로 애가
엄마한테 혼났대. 그래서 엄마랑 말이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고 물으니까 아직도 엄마랑은 그냥 냉전 상태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엄마가 화가 날 때는 게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렸다가 엄마와 마찰을 일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에서 엄마는 그 상황만 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몰라요. 엄마들은 자기 감정 잘 못 다스려요. 어른이라고 여러분 감정 다 잘 다스리나요? 아니요. 애들이라고 못 다스리나요? 아니요. 애들 감정 잘 다스려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더 감정 조절을 못해요. 얘는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게임을. 근데 엄마는 얘가 벌써 1시간 전에 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도 엄마는 그 이야기를 안 믿었대. 그래서 걔가 화가 나서 나는 분명히 안 했는데 하고 엄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화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친구야, 일단 엄마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 왜? 너는 자식이니까. 자식인데 엄마가 몰랐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소리친다고 너도 같이 소리치면 그거는 아니다. 너가 그렇게 소리치고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왜?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가출해야 돼. 엄마 말을 안 들으려면 가출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가출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안 되잖아. 그러면 엄마가 얘기할 때는 엄마가 감정이 먼저 올라와 있을 때는 네가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내일 밤에 얘기하라 그랬어요. 오늘 엄마랑 부딪혀서 감정 싸움이 났으면 내일 아침도 아니고 내일 점심도 아니고 24시간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엄마랑 대화를 해라. 사실 엄마 내가 그때 했는 게 아니고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을 봐서 그렇지 내 게임 시작했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의 감정도 벌써 저 밑에 가 있다. 네 감정도 당연히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둘이 상처 주는 말을 안 한다. 애들이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애들 말을 우리 믿어줘야 돼요. 근데 왜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30분밖에 안 했다는데 거짓말 하지 말해. 그건 아니잖아요. 애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자식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식을 못 믿는다는 거는 내가 10달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고통스럽게 낳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자식인데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는 너를 믿어. 그리고 무조건 네 편이야. 이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느껴요. 설사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 해도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는 앞으로 절대로 엄마를 속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깨우침을 줘야 돼요. 굳이 네가 했니 말았니가 아니고 깨우침을 줘서 이게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우리는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대. 요즘 자존감 엄청 많잖아요. 자기 개발에도 자존감 수업이 들어가죠. 또 어딜 가도 자존감 강의. 자존감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정말로 자존감이란 뭐예요? 자존감이란 물론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건 자존감이 맞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자존감이란 거는 부모한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정 환경에서, 가족에서. 한 집은 돈은 없어요. 늘 엄마 아빠가 포장마차를 끌고 나가서
붕어빵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렇게 하는 집안이고, 한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해서 돈이 엄청 많아요. 늘 돈에 대한 궁함은 전혀 없어요. 뭘 사도 얘가 제일 먼저 사고, 뭘 해도 얘가 가장 먼저 하는 애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돈이 없는 집 아이가 자존감이 엄청나요. 돈이 있는 집 아이는 자존감이 저 바닥에 있어서 친구를 사도 돈으로 사요. 왜? 얘들아, 오늘 내가 떡볶이 살게. 우리 집에 갈래? 아니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나랑 같이 놀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어때요? 엄청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해야지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돈이 많은 집은 돈으로 애한테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냥 돈으로 살 수는 있는 거야. 부모가 돈을 줘서 너 사, 너 이거 맛있는 거 먹어, 너 이거 오늘 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얘도 바깥에 나오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친구를 사고 돈으로 아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할 일이 아이들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기죽을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행복이 어떤 건지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늦은 시간에 붕어빵을 팔고 돌아와도 남은 붕어빵을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엄마가 바깥에서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우리 정의 생각이 나더라. 우리 정의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다 해놓고 친구들하고 아주 즐겁게 잘 보내고 왔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하고 안아주고, 아빠가 미어크를 끌고 파지를 주워와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와서, 정혜야, 아빠가 오늘 파이지를 생각보다 많이 주었어. 그래서 오늘 이거 아이스크림 사왔어.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그 시간에 이 파지 하나를 주면서도 아빠는 늘 정의 생각이 났고, 바깥에서도 우리 딸내미가 뭐 할까 하고 궁금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자라는 애랑 돈으로 자란 애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을 들어줘야 돼요. 자식의 이야기를 첫째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면 끊을 게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그렇잖아. 얘기하면 야 됐어, 또 시작 알거든 하고 애 말을 끊어버리고, 의견을 내세워도 너가 왜 참견해? 이건 어른들 이야기해? 잘라버려요. 모든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잘려버리는 애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스피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랬었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네 하는 게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귀찮아도 들어줘야 돼요. 난 잠이 와서 죽겠어. 그래도 애기들 이야기는 듣고 자요. 듣고 주무셔도 되잖아. 두 번째, 믿어주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아이는 믿어줘야 돼요. 설사 정혜랑 싸웠어. 정혜가 코피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아이 위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 아이도 살피고 내 아이도 살펴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하잖아. 야, 그렇다고 해서 걔를 그렇게 해서 너가 잘못했다고 혼을 내요. 왜? 일단 제가 코피가 터졌고 이빨이 부러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상처가 받아요. 왜? 이유도 없잖아.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내가 때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정혜가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갔어. 나가는 이 이유가 얘가 잘못됐지만 그 과정은 부모가 들어줘야 돼요. 네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저런 상처를 내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의 상처를 안 받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꼭 명심하셔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의 마음 읽기를 해보셨나요? 아이들의 마음 읽기. 아마 엄마들이 아이의 마음 읽기를 요즘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은. 왜?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들었고 요즘에 뭐 동영상 엄청 많잖아요. 우리 아이 뭐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니까 엄마들이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책도 읽고 또 뭐 강의도 들으러 가고.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강의 듣고 오면 아마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잘 나가는 엄마들은 일주일, 짧은 엄마들은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요. 왜? 어떤 애가 이랬어. 우리 엄마가 오늘 달라졌네. 엄마 강의 듣고 왔지. 엄마 책 봤지. 다 알아요 우리 애들. 왜? 엄마가 하루는 듣고 왔는 대로 하는 거야. 그 원영 박사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내가 맨날 이상하게 했구나 싶어서 이제 오늘은 가서 탁 가서 아이고 우리 정혜 잘해. 아이고 우리 정혜 역시 짱이야 했는데 뭐 계속 얘는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요? 내일 아침이면 빨리 안 일어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제했냐 지각하겠다로 잔소리가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면 내 아이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강의 들으러 갔다 오는 그 강의는 그 집 아이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듣고 내 아이에 맞는 것은 활용하고 아니면은 잊어버려야 돼요. 제 이 강의를 듣고도. 그런데 내 집 아이 이야기를 남의 집 아이하고 비교해서 맞추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성향은 A형인데 얘 이야기는 B형이야. 맞추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냐고 이제 나한테 따져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 시키는 대로 가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저걸 하는데 우리 아이는 딴소리 하던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내 아이의 성향이 정말 내향적이고 외향적인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고 얘가 자신감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불안한 아이인지 당당한 아이인지 일단 성향부터 파악하시고 난 뒤에 어떤 배운 교육대로 적용도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강의를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휴 우리 정희한테 이걸 해봐야지 했어. 돼요? 안 돼요. 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집 아이는 공부 1등 하는 애 아니잖아. 내 집 아이는 게임만 잘하는데 자꾸 공부할 1등은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에 그저 갔어요. 이야기 강의 듣고 와가지고 자꾸 내 아이한테 적응하니까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거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는다? 자랑거리 아들을 만들 것인지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거리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어느 거 할래요? 자랑거리의 아들을 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을 하고 싶어요? 아마 어떤 엄마, 아마 제 생각에는 반반일 거예요. 자랑거리 아들 하고 싶은 엄마들도 있을 테고 자랑스러운 아들 하고 싶은 엄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랑거리 아들은 어때요? 피곤해요. 왜? 엄마 비유 맞춰야 되거든. 엄마 90점 맞았어. 야, 옆집에 정혜 100점 맞았더라. 10점 더 올려. 얘는 다음번에 10점 더 올려요. 아니요. 70점 맞아봐요. 자랑스러운 아들은 어때요? 엄마 50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정혜 잘했어. 40점도 있는데 어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때요? 엄마의 품격을 높이고 엄마의 어깨를 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자랑거리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아이가 100점 안 맞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달리기
1등 안 하면 안 돼요. 내 아이가 게임도, 요즘은 게임도 능력이에요. 게임도 잘하려면 제대로 잘해가지고 정말 프로게이머 걔 누구예요? 유명한 걔처럼 되려면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 그런 자랑거리가 만들려면 엄마들은 다 어떤 자랑거리? 자식을 내세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그러면 그 집 애기 공부 못해요. 제가 공부 못했거든요. 저는 공부를 60명, 우리 학교 다닐 때 60명, 70명 있는데 46등 했어요. 46등만 중간은 했죠. 중간을 했는데 네 아들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어림택도 없는 소리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왜? 내가 물려준 DNA가 공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랑거리 아들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어디 가더라도 친구들한테 잘 어울려 놀고 안 싸우면 되고 공부는 굳이 1등 안 해도 중간은 해서 애들한테 바른 아이라고 인정받는 게 정말 저는 좋았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걱정거리였어요. 집에서 솔직히 이게 오냐 하고 키웠잖아요. 막내라고. 그렇게 키웠는데 얘가 학교 가서 행여나 애들한테 가서 지가 막 예의 없이 굴고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집에서 엄마들이 자랑거리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자랑거리 만들 거는 쉬워요. 왜? 공부 잘해오면 자랑이죠. 아니면 토끼 있으면 또 자랑이 되죠. 모든 면에서 자랑거리는 쉬운데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려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지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데 자꾸 엄마는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맨날 엄마는 휴대폰 하면서 카톡해요. 카톡하고 아들 보거나 야, 너 공부 안 해? 안 하지. 그리고 놀다가 들어오면서 학원 갔다 왔니? 이 말해요. 당연히 안 돼요. 자랑거리 아들은 만들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려면 우리 부모들이 자랑스러운 말과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자리에 가도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도 상대를 존중해주고 어떤 자리에 가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마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한테 이렇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마음은 보이지도 않은데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마음을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마음을 어떻게 본다? 그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이의 말을 엄마가 경청을 잘하면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제대로 경청을 안 하고 애 말을 자꾸 끊어버리고 엄마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엄마 말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이들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면 아이들 마음이 보입니다. 아셨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부모가 최고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부모입니까? 그런 분도 많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부모가 되려면 지금 제일 저한테 많은 상담을 원하고 조언을 원하는 분들이 자녀의 사춘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분은 남자분인데 저보고 이래. 대표님, 우리 아들이 저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아빠 말을 왜 안 들어요? 하니까 도통 내 말은 안 들었대. 그나마 엄마하고는 조금 친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뭐 평소에 뭐 그냥 했죠. 근데 그냥이 뭐냐고.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냐고. 저야 돈 버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놀고 뭐 그렇죠. 네, 그게 원인입니다. 맞잖아요. 자식의 사춘기는 요즘은 뭐 일찍 온다죠.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오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 6학년은 시작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의 사춘기를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뱃속에 넣어놓고는 우리 태교를 아주 잘하죠. 막 클래식도 듣고 막 영어 조기 교육 하잖아.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해. 그런 부모들이 왜 자식이 태어나면 이상하게 돼? 그걸 그대로 가야 돼요. 태교하듯이 그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바뀌어요? 애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들은 바뀌어요. 애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 국어 가르쳐야 되죠. 영어 가르쳐야 되죠. 숫자 가르쳐야 되죠. 아니 이제 말을 겨우 하기 시작하는데 뭔 그렇게 가르칠 게 많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해주면서 동시에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것조차도 알고 가면 사춘기는 안 와요. 근데 그거 없이 오로지 요구만 해요. 부모들은. 그러면 아이의 사춘기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늘 아이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근데 워킹맘들이 이렇게 해요. 집에 오면 산처럼 쌓여있는 빨래, 설거지 그것 때문에 언제 애들하고 얘기하니? 그거 정말 잘못됐어요. 아니 빨래가 좀 쌓이면 어때요? 설거지 좀 있으면 어때? 그거 어디 경찰에서 조사 나와? 세금 물려요? 아니 과태료 물리면 해야 돼. 그쵸? 과태료 물리면 우리가 뭐가 오자마자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면 제일 먼저 현관문에 들어서면 뭐 해야 돼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문 열자 동시에 집구석이라고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정혜가 해놨는 거 봐. 설거지 이놈의 신랑은 왜 또 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애는 엄마가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애는 있잖아요. 방구석 어지러졌는 거 설거지통 쌓였는 거 거기에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옷통만 벗고 위에 잠깐만 탁 벗고 난 뒤에 이제 설거지 하러 가죠. 그러면 애는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지금 빨리 해. 청소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그때부터 얘는 마음에 뭐가 쌓여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아이의 사춘기는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정혜 잘 놀다 왔어 학교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잘 놀아서 엄마도 정혜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왔잖아. 아이고 우리 정혜 사랑해. 잠깐만 놀고 있어. 엄마가 얼른 밥 지어서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스킨십하고. 그런 애가 사춘기가 올까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 엄마 부르는데 저리 가. 그러면 이제 얘들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춘기가 왔어요. 그때부터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난리가 나요. 정혜 엄마하고 얘기 좀 해. 아니, 안 해요. 왜 해? 친구가 좋고 방탄이 좋은데. 방탄이 오르면 테레비에 뛰어가잖아. 근데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왜 안 와요? 내가 불렀을 때 엄마가 대답을 안 했잖아. 어릴 때 대답을 안 했잖아요. 엄마가 와도 설거지 타령하고 방 타령했잖아. 내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잖아요. 사춘기 오면 애들은 이렇게 돼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이 아빠도 그런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났어.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네. 평소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애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오히려 싸움만 실컷 했대. 왜요?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준비를 했대요.
우리 정혜가 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는 누구랑 친하는지, 담임 선생님은 괜찮은지, 뭐 교육 관계는 좋은지,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밤새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했대. 그래서 식탁에 톡 앉았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정혜랑 말을 해야지 싶어서 딱 꺼내는 한마디가 아빠가 정혜야, 너 몇 등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위기는 싸해요. 왜? 아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애한테 몇 등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사춘기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가 힘든다면서 거기다 몇 등이 왜 들어가냐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정이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근데 아빠도 참 힘들었어, 그 당시에. 어? 이제는 나의 사춘기 이야기를 하셔야 돼. 부모의 사춘기 이야기. 자식이 사춘기 이야기를 아이들이 무조건 아이들한테 하지마가 아니고 이때는 나의 사춘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정혜야, 사실 아빠도 사춘기 엄청 진짜 난리 났잖아. 너는 사춘기도 아니라면서. 아빠는 야 가출도 한번 했고 할아버지한테 잡혀왔잖아. 진짜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니한테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니한테 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의 사춘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 기분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호르몬이 자꾸 성장하려고 어른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호르몬이 변해서 일어나는 건데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 감정도 나도 모르게 북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아빠의 사춘기 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엄마의 사춘기 때 한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3명이 같이 들어와서 앉아서 아빠가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자꾸 가보재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스피치를 한번 배우자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왔어. 그래서 제가 부모가 있으면 애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 엄마 아빠는 나가셔서 두 분이 2시간만 데이트하시고 오시라고 내보내고 난 뒤에 그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 친구야 문제가 뭐야 하니까 선생님 저 문제 없대. 아니 근데 아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너 친구들도 뭐 나쁜 친구도 만나고 매일 거기 뭐야 방탄소년 그때는 이게 코로나가 아니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공연 간다고 티켓 사달라고 졸르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엄마가 상담할 때 얘기를 하시던데 하니까 요즘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하는 거잖아요. 왜 저는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 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걔 이야기를 쭉 2시간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또래 방탄소년 좋아하는 거 정상이고 친구 좋아하는 거 정상이고 맞잖아요. 그리고 나쁜 애들 아니에요. 도대체 엄마들이 보는 기준은 어디예요? 공부하는 기준으로 친구를 봐요. 그리고 왜 남의 집에 부모가 많은데 뭐 상관있어? 너가 엄마 뭐하니? 너가 아빠 뭐하니? 뭐 하면 뭐 할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갖다 붙여요. 얘는 그게 싫다는 거지. 나는 쟤가 그냥 좋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 해. 너 지극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오셨어요, 2시간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할 일 없죠? 할 일 없어요. 그러면 청소하세요.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 남편분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말도 많으세요. 우리 집에 미끄럼 타도 되겠어요. 화장실도 얼마나 매일 닦고 있죠.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애한테만 만족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청소할 것도 없어. 나가시라고. 나가 있어서 엄마가 공부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그거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 친구 지극히 정상이고 친구 관계 아주 잘 하신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변명을 하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당시에 사춘기 때 어떻게 보냈냐고. 저 그때 조용필 좋아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조용필 좋아하는 거랑 이 친구가 방탄 좋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 그때 엄마는 친구가 좋았어요? 안 해? 친구하고 좋아가지고요. 엄마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지 말라는데 자고 갔어요. 다 나오잖아. 그 당시에 자기들 다 했다니까. 근데 왜 지금 애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아이의 사춘기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사춘기를 한번 돌아본다면 내 아이 사춘기 충분히 이해가요. 방탄소년 좋아하면 조용필 좋아하는 게 맞는 거고, 친구 좋아하고 같이 있었다면 나도 친구랑 같이 하룻밤 우리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냥 까르르 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웃잖아. 얘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쁜 친구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애들이 나쁜 거 있어요? 저는 절대로 없어요. 어른이 나쁘지. 어린이 나빠요. 애들이 왜 나빠요? 왜 부모 기준으로 얘 친구를 만드느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우 관계를 맺게 하는 거는 그 엄마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엄마를 혼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맞다면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와이프가 잘못됐는데 자기 말은 안 듣는 거야. 안 듣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 통쾌하다면서. 그리고 갔는데 걔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요즘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간간히 문자가 와요. 중학교 가서 첫 시험을 쳤는데 전교 10등 했대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상담받았는 누구누구인데 저 지금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했대.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무슨 부모가 사춘기 타령하고 안 된다는 타령하고 나쁜 친구 만난다고 걱정하고. 애들 걱정할 일이 아니고 부모님 걱정하셔야 돼요. 부모님 스스로 걱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부모가 책 읽고 공부하고 틈을 안 주고 열심히 해보세요. 애들이 딴짓 안 해요. 맨날 엄마가 집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푹 하면 모임 간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도 이상해지는 거지. 자기 개발도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애들한테 보여주는 진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의 아이가 사춘기라서 고민이에요 하면 내 아이의 사춘기를 보지 마시고 나의 사춘기, 내 중학교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내 아이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난 죽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도 한번 나의 사춘기를 되도록 한다면 아마 충분히 내 아이의 사춘기를 이해하면서 아이의 관계가 조금씩 좁아져서 그러다 보면 애의 마음을 저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부모 노릇 참 힘들죠? 저도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남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뭐 초보고 처음인데. 맞아요. 처음부터 한 몇 번 해봤으면 부모 노릇 잘할 텐데, 그죠? 이 뭐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키울지 모르잖아. 저도 우리 첫 애가 딸이에요. 걔가 밤낮이 바뀌었어. 세상에 밤낮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안 자잖아. 낮에는 놀고, 아니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요. 근데 저는 잠이 오잖아. 그래서 업고 어떻게 해요? 이 업고 우리는 농에, 옛날에는 농이잖아. 농에 이불에 이렇게 대놓고 졸고 그렇게 키웠는데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냥 밥만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기 보이죠? 덩대. 덩대가 뭐예요? 덩대는 항구에 있으면서 저 멀리서 들어오는 배들의 길을 비춰주는 게 덩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모도 어때요? 부모는 아이들의 덩대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덩대 역할을 잘 하시나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부모의 덩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덩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어떤 사람 막 움직여요, 이렇게. 등대가 막 움직여요. 등대가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여요? 아이들이 움직여요. 등대는 어때요?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가지고. 늘 그 자리에 지켜서서 이 방향, 불빛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그 불빛을 따라 이 배들이 들어오는데, 얘가, 이 등대가 어느 날은 동쪽에 가 있다가, 어느 날은 서쪽에 가 있다가, 어느 날은 북쪽에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헷갈려요. 내 방향을 잃어버려요. 부모들이 제자리를 안 지키니까. 그럼 어떻게 부모가 등대 역할을 잘할 것인지.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다 보고 자라요. 앞모습은 그래도 아이들이 보면 빨리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엄마가 화났다? 우리 엄마가 감정이 어떻다? 우리 엄마의 어떤 그게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앞면으로. 근데 우리가 뒷모습은 어때요?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부모의 뒷모습은 정말 발라야 돼요. 제가 아는 집에, 이 집은 아버지가 너무 엄하다 못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와이프도 숨을 못 쉬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뭐 사왔네, 아버지 오늘 뭐 사왔지 하고 아버지 마중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집에는 아버지가 들어온다면 거실에 앉아서 엄마랑 3명이 텔레비를 보다가 다 각자 방으로 다 뛰어들어가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그 엄함이 도가 넘쳐서 그래요. 왜? 하늘이 파래요, 노래요 하면은 다 파랗잖아요, 하늘이. 근데 이 아빠는 하늘이 노래. 그럼 엄마도 야, 하늘이 파랗지 않냐? 아니, 노랗네. 딸도 저거 왜 노랗네. 모든 게 아빠 이주로 돌아가고 아빠의 의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 의견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여행 가자. 예를 들어서 여행 가자. 산으로 가자. 아빠가 하면 이 집에는 무조건 산으로 가야 돼요. 왜? 비가 와도 산으로 가야 되고 눈이 와도 산으로 가야 돼요. 애들은 바다로 가고 싶은 거야. 바다 가서 더운 날 뛰어놀고 뭐 파도 타기도 해보고 싶은데 아빠가 산으로 가자니까 얘들은 의견을 하나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오지 아빠한테 안 가잖아, 전화가. 어머니, 정혜가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사정을. 그러면 집에 누가 권력을 쥐고 있냐?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빠가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아이도 학교에 와서 지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막 애들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는 미치죠. 내 신랑 하나만 해도 미치겠는데 내 아이가 가서 학교에도 적응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방법을, 조언을 구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누가 잘못이에요?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빠와 대화를 해야 된다.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그게 되냐 하니까 안 돼요. 우리는 다 무서워서 아무도 못한대. 그러면 아빠를 모시고 오시든지. 안 올라갈걸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만 오시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인상도 별로예요. 왜? 자기 권위적으로 살아서 인상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화가 잔뜩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답답한 게 왜? 그 아빠도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자기 가슴에. 어릴 때 환경. 부모가 농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마지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책임감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뭐 직장은 번듯하고 너무 좋아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랑을 못 받고 너무 이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아빠도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 털어내면서 아빠가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빠를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다 털어내시라고. 아빠도 너무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아빠가 힘들었는 그 상황에 이제 우리 애기도 그렇게 전철을 밟으면 안 되니까 좀 환경을 바꿉시다. 애기가 학교 가서 이런 상황이라고 전화를 온다면 이거는 애한테도 안 좋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아빠도 참 많이 힘드셨겠다. 정말 어디 가서 남자가 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털어놓을 수도 없잖아.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짠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 아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아빠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 당시에 못했던 어떤 이야기에 아빠가 잘하셨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쭉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엄마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 왔어요. 대표님, 우리 신랑이 달라졌어요. 요즘 너무 잘해요. 애들하고도 사이 좋고 그때가 제일 보람있고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이거예요. 부모가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100% 피해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등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설사 걔가 태풍에 무너져도 다시 이렇게 서서 그 자리에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은 길을 안 잃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가끔씩 등대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줏대를 가지시고 큰 등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는 저 책 제목도 이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하면 부모랑 아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라지 않는 한 아이는 안 자랄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성장하지 않고 아이만 성장하면 그 집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는 저기 가 있는데 부모가 여기 있으면 이것도 서로 갭이 안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는 이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라려면 첫째,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걸 앞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는 경청.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엄마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됐어! 그러면 걔는 상처를 입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 우리도. 부모도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왜 아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잘라버리냐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줄 때 그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집중해주고 있구나. 엄마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하고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인정하기예요. 인정. 내 아이를 내가 인정 안 하는 부모들 굉장히 많죠. 이런 부모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어요. 왜?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멀리 떨어져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동생들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갔고 얘는 맞인데 할머니 집에 맡겼는 거야. 그래서 6학년이 돼서 이제 중학교 갈 때 돼서 엄마 아빠랑 합쳤어요.
집에 가니까 얘는 이방인이에요. 동생들이 내 동생인데, 친동생인데도 언니를 언니 대접을 안 하고, 내 동생인데도 내가 동생 같지도 않고,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뭐 할머니 집 맡겨서 자주 오더니 한 1년 지나고부터는 계속 안 오대. 오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얘는 자랐어요. 합치고 나니까 어때요? 이 갭이 상당하잖아.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학교에 가서 싸웠다고 학폭에 넘긴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가서 교장실에 저쪽 엄마, 이쪽 엄마 다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그 자리에서 정혜야, 네가 무조건 잘못했잖아 하고 막 큰 소리로 싸워 붙였대요, 아들한테. 그러고 나서 다행히 뭐 애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엄마들이 너무 학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뭐 큰 사고가 아니어서 마무리를 잘 지었다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집에 와서. 엄마, 내 엄마 맞냐고. 내 엄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스피치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 아들이 군대를 간대요. 몇 달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친구의 과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부모가 버리듯이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6학년 때 만나고 나니까 그 어색함, 그리고 인정을 안 해줬는 거. 아이를 인정을 안 해줬는 거예요, 이 부모가. 6학년 때 가도 그래 우리 정혜 할머니 집에 있어서 고생 많았지. 그래도 엄마가 널 보고 싶어서 그때 바빠서 못 갔네. 이제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널 얘에 대해서 관심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결혼을 해서 아이한테 그걸 못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최악의 말을 하는 거지. 엄마, 내 엄마 맞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 점점 멀어졌는데 이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이 딸 집에 왔는 거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미치잖아. 엄마의 관계도 어릴 때부터 이래서 안 좋았는데 이 아들도 이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끝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의 사정 이야기도 들어봐라. 그 당시에 엄마가 왜 당신을 할머니 집에 갖다 놨고 그렇게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엄마하고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난 뒤에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엄마도 외할머니랑 이렇게 살아서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내가 너를 인정을 못했고 무조건 내가 너 편이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내 아들 편이었는데 나는 그게 무서워서 못했다. 너 편을 들어야 되는 그걸 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라고, 자식한테.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도 부모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들하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일단 하고 아들한테도 이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 친구가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려요. 지금도 이 친구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시를 쓰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줘서 선생님 혹시라도 단어라든지 이게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그럼 제가 늘 수정해서 보내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가. 시를 되게 잘 써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너는 정말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니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아들과 어떤 관계야? 아들도 군대 가서 잘 지내고 있고 엄마하고도 화해를 잘해서 요즘 잘 지내고 있대요. 그런 거잖아요.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서로 내 잘못을 용서 빌고 이럴 때 우리 관계는 훨씬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칭찬하기예요. 이 세상에 칭찬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칭찬받으면 좋죠? 저는 그래요. 누가 대표님 너무 예뻐요. 그래 난 진짜 예쁘지. 난 내가 봐도 너무 예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어떡해.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남도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칭찬하기보다도 잔소리하는 게 더 많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한테는 의식적으로도 칭찬해요. 저 꼴보기 싫은데도 속으로는 정해서 꼴보기 싫은데도 잘했어. 쟤는 재수없어. 그래도 그래 너 이뻐. 이렇게 하죠. 형식적으로도 해요. 왜? 사회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 오면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칭찬 안 하잖아. 제가 수업할 때 늘 물어봐요. 자, 칭찬을 누구한테 많이 해요? 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저요 이렇게 해요. 그래 누구예요?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우리 딸한테 했어요. 남편은 아니요. 남편은 칭찬할 게 없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칭찬할 게 없대요. 그건 그래요. 저도 칭찬 안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칭찬은 맞습니다. 가족한테부터 시작해야 돼요. 특히 아이들한테. 크는 아이들한테의 칭찬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중요해요. 내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컵을 하나 깨면 어때요? 오늘 뭐 운전 조심해야 되겠네. 오늘 뭐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하잖아. 정혜가 컵을 하나 깼어. 야, 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하는 말이 불쑥 튀어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정혜야, 다치면 안 되지. 우리 이쁜이가 다치면 큰일 나지. 아이고 이거 컵 이거 하나 뭐 다시 사면 되지. 괜찮아 잘했어. 엄마는 네가 안 다치는 것만 해도 최고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하지 마라 이거잖아. 부모들이 10가지 중에 애들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무조건 하지 마라 소리밖에 안 해요. 맞아요. 엄마들이 10마디 중에 다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막 많이 먹지 마라. 마라 중에 9개는 다 말하는데 하라 소리 뭐예요? 공부해라 하나밖에 없어. 공부해라는 딱 하라 소리 하잖아. 엄마는 자꾸 하지 마라 소리밖에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게 아니고 애들이 잘하면 칭찬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돼요. 걔가 게임에 자꾸 빠져 있으면 무조건 게임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가 게임에서 좀 덜 할 수 있을까? 이걸 칭찬으로 유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어머 우리 정혜 게임 잘한다. 진짜 대박이다. 야 게임 어떻게 해? 엄마도 하고 싶다. 좀 가르쳐줘봐. 그러면 걔 어떤 얘기야? 얘기 잘해요. 사춘기라도 다른 말은 안 해요. 근데 게임 이야기는 귀신같이 잘해줘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게임한다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 대화를 찾는 물꼬예요, 물꼬. 그러면 엄마가 좀 배우면 어때? 야, 진짜 어렵다. 근데 우리 아들 이렇게 잘해? 야, 아무래도 내가 천재를 낳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애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아들, 오늘 엄청 게임 많이 했지. 이제 숙제하고 자자. 이렇게 하면 애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어, 엄마. 내일 할게. 이렇게 하지. 근데 대부분이 칭찬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면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공부해라 하는 것도 그냥 공부하라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 공부해봤죠? 공부가 쉬웠어요. 제가 아는 그 제자는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아우 세상에.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애가 제일 재수없어요. 아니 무슨 공부가 제일 쉬워? 저는 공부 제일 어려웠어요. 특히 수학, 영어. 그쵸? 그 수학을 왜 배워?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도 쓸모없던데. 스피치 하는데 수학이 필요 없더라고. 영어도 구태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수학이 싫은 애한테 자꾸 수학을 잘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면 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그게 최고이거든요. 네. 칭찬하는 게 여러분들이 최고의 대화,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부모 교육을 했는데, 제가 오늘 한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오시고 맞는 거는 많이 활용하시고, 에이 저 선생님 뭐 그래 별거 아니네 하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래도 단 한 가지 여러분한테 가슴속에 딱 와 닿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아이를 최고의 아이가 아니고 자랑거리 아닌 자랑스러운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에이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안 끝났다. 19 코로나가 마스크랑 쓴 얘들 다 나가. 손 소독 손 씻기 거리 두개 이것만 잘 지켜도 to be safe. 코로나로부터 다 to be safe. 에이 안 지키다 웃까 방역수칙 안 쓰다가 웃까 마스크를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손은 너희들 모두 지켜 방역수칙 에이 코로나를 물리칠 방역수칙 에이 너희들
너희들 모두 다 방역수칙을 지켜야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 에이 너희들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절대 코로나. 에이 니들이 3주 동안 방역수칙만 잘 챙긴다면 바로 코로나. 에이 그니까 빨리 손 소독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남들과 3m 거리두기를 빨리 하고 빨리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그래야 코로나 빨리가 끝나서 예전같은 삶을 찾고 살 수 있지. 빨리 마스크 쓰고 대응 마치 빨리 지켜. 에이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안 끝났다 19 코로나가. 마스크를 안 쓴 얘들 다 나가. 손 소독 손 씻기 거리두기 이것만 잘 지켜도 to be safe. 코로나로부터 다 to be safe. 에이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안 끝났다 19 코로나가. 마스크 안 쓴 얘들 다 나가. 손 소독 손 씻기 거리두기 이것만 잘 지켜도 to be safe. 코로나로부터 다 to be safe. 에이 안 지키다 웃가 방역수칙 안 쓰다가 웃가 마스크를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손을 너희들 모두 지켜 방역수칙 에이 코로나를 물리칠 방역수칙 에이 너희들 모두 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코로나가 빨리 끝나. 에이 너희들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절대 코로나. 니들이 3주 동안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바로 끝나 코로나. 그니까 빨리 손 소독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남들과 3m 거리두기를 빨리 하고 빨리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그래야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전 같은 삶 되찾고 살 수 있지. 빨리 마스크를 쓰고 대응 마침 지켜. 에이 코로나 에이 대응 마침 에이 코로나 대응 마침 빨리 지켜. 에이 코로나 에이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19 코로나가. 마스크를 안 쓴 얘들 다 나가. 손 소독 손 씻기 거리두기 이것만 잘 지켜도 to be safe. 코로나로부터 다 to be safe. 안 지키다 웃가 방역수칙 안 쓰다가 웃가 마스크를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손을 너희들 모두 지켜 방역수칙 에이 코로나 물리칠 방역수칙 에이 코로나 에이 대응 마치 에이 코로나 대응 마치 에이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코로나19가 안 끝났다 19 코로나가. 마스크를 안 쓴 얘들 다 나가. 손 소독 손 씻기 거리두기 이것만 잘 지켜도 to be safe. 코로나로부터 다 to be safe. 에이 안 지키다 흑가 방역수칙 안 쓰다가 흑가 마스크를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손을 너희들 모두 지켜 방역수칙 에이 코로나를 물리칠 방역수칙 에이 너희들 모두 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코로나가 빨리 끝나. 에이 너희가 모두 다 지키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절대 코로나. 에이 니들이 3주 동안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끝나 바로 코로나. 그러니까 빨리 손 소독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남들과 3m 거리두기를 빨리 하고 빨리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그래야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전 같은 삶 되찾고 살 수 있지. 빨리 마스크 쓰고 대응만 지켜. 에이 코로나19